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시작된 언론 플레이, 한전이 적자가 엄청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S&P 조정이 불가피하다. S&P 상한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전기요금이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영화를 해야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딱 맞추어진 시나리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 우리가 원론적으로 기업이 처음에 존재를 하는 이유는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기업도 아니고 당연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가지고 그 이익을 추구를 하는 게 기업인데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이익을 추구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손해인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과연 한전이 이익을 추구를 하게 되면 과연 소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이 한 해에 전력을 판매하는 금액만 60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기업이 과연 민영화가 되면 일반 민간 자본이 투입이 되게 되면 과연 이 60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권은 어떠한 상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얼마 전 제가 뉴스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탈원전 땐 40% 전기요금이 폭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래는 올바른 표현인 거고 탈원전 정책을 진행을 했을 때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2.6%씩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또 여기서 크크크를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웃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오른다는 것도 아니고 오를 요인이 생긴다라는 것, 정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것은 다 올라도 전기요금만큼은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와 국민정서, 다른 것들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금리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곡물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는 거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식량 안보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식량 안보의 22.5%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22.5%밖에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전기요금은 그토록 안 올리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한 반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요금은 오르는 게 맞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 자체부터가 제가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전이 많아지면 전기요금이 안 오릅니까? 원전을 짓는 데는 수천억에서 수조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원전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원전을 어디다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직 정해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무부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터지면 더 이상 우리는 회귀할 수 없는 그런 과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땅덩어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수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기를 정말 값싼 가격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인당 대한민국 국민이 1인당 전기 사용량이 2000년 기준에 5.1메가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19년 기준은 10.2메가와트입니다. 약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 1인당 사용하는 전기량이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쓰면서 전기요금은 적게 내고 싶은 알량한 목리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근데 그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는데 정치적인 이슈를 끌어들여가지고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정치적인 프레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놈의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정치적인 국민적인 정서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것은 약간 서민들을 지갑을 쥐어짜는 것과 같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네들 득표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전기요금은 동결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로 계속 방관을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거지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6%씩 매년 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 이전 정권에서 전기요금 2030년까지 오를 땐 40%까지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6%라는 계산이 나오고 2.6%
10%를 계속 매년 오른다고 치면 6만 원 내던 가정에서 6만 원 정도 내던 가정에서 2030년 약 10년 뒤에 10만 원 내는 것이 아깝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은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오르는데 전기요금만큼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한 논리이죠. 국민에게 싼값에 사용할 수 있는 필수재, 전기, 교통, 가스, 수도, 의료 등은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투자 시 준공후 매달 1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5억 투자 시 500만 원이 되겠지요. 1억 투자 시 20년간 100만 원씩 240개월, 2억 4천만 원 수령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5억 투자를 하시게 되면 500만 원 곱하기 240개월이기 때문에 약 10억 원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세금도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는 이만큼 벌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누구나 생각하듯이 우리는 세금이란 걸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소득세 비율도 상당히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그런 이치인데 문제는 많이 벌면 적게 내고 싶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고 싶은 이러한 우리는 몽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요금 낼 것 내면 됩니다. 원전 늘 이야기하지만 부지 선정만 수년 가동될 때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폐기물은 답도 안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마치 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전 짓는다고 해가지고 전기요금 덜 내는 것도 아니고 원전 하나 터지면 되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는데 엄청나게 쿵, 쾅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저는 무슨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보았더니 일반 전기차가 뭐 급발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 필로티 거기 기둥을 때려 박아가지고 오른쪽 조수석에 타고 있는 여성분의 하반신이 터져나가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고 현장을 보고 나서 손이 떨려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이게 몇 주 전입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보고 정말 사고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라는 점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뭐 하나 터지면 이제 와서 뭐를 하는 건데 문제는 원전이 터지는 것은 이러한 작은 사고도 아니죠. 이러한 사고의 몇십 배, 몇만 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겪어왔던 것들을 예시로 봐보면 체르노빌,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안전한 상황인가를 고려해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안전불감증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것,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라는 정치적인 프레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전환 정책, 그리고 이러한 안전하지 못한 거에 대한 우리에 대한 기피는 당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런 권리를 어떤 사람들 몇 마디 말 한마디에 선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 딸이 이제 15개월 지났습니다. 제 딸은 앞으로 더 많은 자연재해와 맞닥뜨려야 될 것이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전으로 회귀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말에 선동이 돼가지고 전기요금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올려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오늘은 뭐 한전 민영화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앞서 나간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한전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한 개인이 어떤 집단이 조금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동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조금은 잘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태양광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뭐 태양광 투자 뭐 이런 것들 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멤버십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 공유를 드리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도 한번 가입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고 오후 4시부터 또 미팅이 있습니다. 4시에 또 미팅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영상들을 조금 슬기롭고 좀 좋은 내용으로 지혜로운 내용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도 좀 부탁드린다 라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장기 입찰 관련해 가지고 왜 아직 그 영상이 안 찍으셨냐 장기 입찰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장기 입찰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찍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문제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장기 입찰 안 한다고 하는데 굳이 뭐 대부분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영상을 안 찍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